안녕하세요. 오늘은 우리 역사상 가장 위대한 영웅 중 한 분인 이순신 장군님의 이야기를 통해 결단의 힘에 대해 깊이 있게 탐구해보려 합니다. 특히 그의 대표적인 명언인 죽고자 하면 살 것이요 살고자 하면 죽을 것이다 라는 말을 중심으로 위기 속에서 빛난 그의 탁월한 리더십과 불굴의 의지를 조명해 볼 예정입니다. 이순신 장군의 결단이 오늘날 우리에게 어떤 의미를 주는지 함께 살펴보시죠. 이순신 장군 하면 가장 먼저 떠오르는 명언은 바로 필사즉생 필생즉사일 것입니다. 죽고자 하면 반드시 살고 살고자 하면 반드시 죽는다는 의미를 가진 이 말은 단순히 죽음을 각오하라는 메시지를 넘어선 깊은 철학을 담고 있습니다. 이 말은 명량의 전을 앞두고 절체절명의 위기 속에서 이순신 장군이 휘하 장수들에게 전투 의지를 고취하기 위해 내린 준엄한 명령이었습니다. 당시 조선 수군은 12척의 판옥선만이 남은 절망적인 상황에 처해 있었고 왜군의 대규모 함대는 거대한 파도처럼 밀려오고 있었습니다. 모두가 패배를 예감하고 두려움에 떨었을 때 장군은 병법서인 오자병법에서 유래한 이명언을 통해 병사들의 정신력을 최고조로 끌어올렸습니다. 이 말은 단순히 무모한 용기를 강요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삶에 대한 강한 애착이 오히려 죽음을 부르고 죽음을 각오하고 모든 것을 내던질 때 비로소 생존의 길이 열린다는 역설적인 진리를 담고 있습니다. 이는 극한의 상황에서 인간이 마주하는 본능적인 두려움을 극복하고 오직 승리만을 향해 나아가겠다는 결연한 의지를 표명한 것이었습니다. 이러한 결단은 단순한 의지 표명을 넘어 패배의식에 젖어있던 군사들에게 강력한 정신적 지주가 되어 주었습니다. 병사들은 장군의 단호한 메시지 속에서 자신들의 존재 이유와 싸워야 할 명분을 다시금 깨달았고 두려움 대신 용기를 선택할 수 있었습니다. 이처럼 이순신 장군은 언어의 힘을 통해 군사들의 마음을 움직이고 불가능해 보이는 상황 속에서도 승리할 수 있다는 확신을 심어주었습니다. 그의 결단은 단순히 한 개인의 의지가 아니라 수많은 이들의 생사를 가르는 중요한 지침이 되었던 것입니다. 결단력의 정점을 보여주는 또 다른 명언은 금신전선 상유 12, 즉 신에게는 아직 12척의 배가 남아있습니다 라는 말입니다. 정유재란 당시 조정은 이순신 장군을 파직하고 백이종군시킨 뒤 수군을 폐지하려 했습니다. 모든 것이 끝났다고 여겨지던 상황에서 이순신 장군은 선조에게 올린 장계를 통해 수군의 존속 필요성을 강력히 주장했습니다. 이 한마디는 단순한 보고가 아니었습니다. 절망적인 현실 속에서도 결코 포기하지 않는 불굴의 의지와 자신이 가진 모든 것을 걸고 나라를 지키겠다는 굳건한 결단을 보여준 선언이었습니다. 단 12척의 배로 거대한 왜군 함대에 맞서야 하는 상황은 상상할 수 없을 만큼 절망적이었지만 이순신 장군은 그 속에서도 희망을 찾고 자신의 신념을 굽히지 않았습니다. 이러한 그의 결단은 기적과도 같은 명량대첩의 밑거름이 되었습니다. 이 12척의 배는 단순한 숫자가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곧 조선 수군의 마지막 희망이자 이순신 장군 자신의 모든 것을 의미했습니다. 그는 이 12척을 통해 조선의 바다를 지키고 백성들의 생명을 보호하겠다는 굳건한 약속을 한 것입니다. 당시 조정 대신들과 심지어 선조조차 수군 해체를 주장하며 육지에서의 전투만을 고집할 때 이순신 장군은 홀로 바다의 중요성과 수군의 필요성을 역설했습니다. 이는 단순한 군사 전략을 넘어 국가의 미래를 내다보는 통찰력과 자신의 신념을 굽히지 않는 강인한 정신력의 발현이었습니다. 만약 그가 이때 굴복했더라면 명량해전의 기적은 없었을 것이고 조선의 역사는 크게 달라졌을 것입니다. 따라서 신에게는 아직 12척의 배가 남아있습니다 라는 이 말은 절망 속에서도 희망을 잃지 않는 용기 그리고 불굴의 의지를 가진 리더의 표상으로 길이 기억될 것입니다. 이순신 장군의 결단력은 비단 전투 상황에서만 발휘된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의 삶 전체에 걸쳐 강직한 원칙주의와 청렴함이 돋보였습니다. 전라좌수사 시절 성박이라는 인물이 검은고를 만든다며 객사의 오동나무를 배려하자 이순신 장군은 나라의 물건을 사사로이 쓸 수 없다며 이를 단호히 막아섰습니다. 이는 공과 사를 명확히 구분하고 어떠한 상황에서도 원칙을 훼손하지 않겠다는 그의 확고한 결단을 보여주는 일화입니다. 이러한 강직함은 백성들과 부하들에게 깊은 신뢰를 심어주었고 그의 리더십을 더욱 굳건하게 만들었습니다. 단순히 개인적인 유익을 위해 공적인 자원을 낭비하는 것을 용납하지 않았던 그의 태도는 오늘날 우리 사회에도 시사하는 바가 큽니다. 그는 항상 국익과 백성의 안녕을 최우선으로 생각했고 그 어떤 유혹이나 압력에도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이는 리더가 갖춰야 할 기본적인 청렴함과 윤리의식의 중요성을 여실히 보여주는 대목입니다. 또한 그는 솔선수범과 깊은 애민정신으로 백성들의 존경을 받았습니다. 모진 모함과 핍박 속에서도 백이종군하며 국가와 민족을 위해 헌신하는 자세는
오늘날에도 많은 이들에게 귀감이 됩니다. 그의 일기인 난중일기에는 전쟁의 고통 속에서도 백성들의 안위를 걱정하고 그들을 지키기 위해 끊임없이 노력했던 그의 마음이 고스란히 담겨 있습니다. 백성을 향한 그의 깊은 사랑과 책임감은 모든 결단의 근간이 되었습니다. 그는 단순히 전투에서 승리하는 것을 넘어 백성들의 삶을 지키는 것이 자신의 사명임을 분명히 인식하고 있었습니다. 난리통에도 피란민들을 돌보고 굶주리는 백성들을 위해 구유미를 마련하는 등 그는 백성들의 고통을 외면하지 않고 함께 나누려 했습니다. 이러한 애민정신은 그가 내린 모든 어려운 결단의 배경이 되었으며 백성들이 그를 믿고 따르게 하는 원동력이 되었습니다. 이순신 장군의 리더십은 소통과 공감, 그리고 끊임없는 자기 성찰을 바탕으로 했습니다. 그는 부하들과 끊임없이 토론하고 소통하며 그들의 의견을 경청했습니다. 옥포해전을 앞두고 물령망동 정중여사는 즉 가벼이 움직이지 말라, 침착하게 태산같이 무겁게 행동하라고 군사들에게 강조했던 것은 단순히 명령을 내리는 것을 넘어 병사들의 공포심을 이해하고 이를 극복할 수 있도록 이끌어주는 소통의 과정이었습니다. 이는 리더가 부하들의 감정을 이해하고 그들의 두려움을 해소하며 상황을 냉철하게 분석할 수 있도록 돕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보여줍니다. 그는 일방적인 지시보다는 설득과 이해를 통해 병사들의 자발적인 참여와 희생을 이끌어냈습니다. 또한 그는 매일 난중일기를 통해 자신의 행동을 돌아보고 반성하며 도덕적 가치와 군사 전략에 대한 깊은 고민을 이어갔습니다. 이러한 자기 성찰은 그의 결단이 단순히 감정적인 것이 아니라 깊은 사색과 준비를 통해 이루어졌음을 보여줍니다. 난중일기는 단순한 일기가 아니라 한 위대한 인물이 스스로를 끊임없이 되돌아보고 발전시켜 나간 위대한 기록입니다. 그는 자신의 장단점을 솔직하게 인정하고 부족한 점을 개선하기 위해 끊임없이 노력했습니다. 이러한 자기 성찰적 태도는 그가 예측 불가능한 전황 속에서도 올바른 판단을 내리고 위기 상황에서 흔들리지 않는 결단을 내릴 수 있었던 중요한 이유 중 하나입니다. 끊임없는 반성과 성장을 통해 그는 단순한 무장이 아닌 시대를 앞서가는 진정한 리더로 자리매김할 수 있었습니다. 노량해전에서 전사하기 직전 이순신 장군은 전방급 신물원하사, 즉 싸움이 한창 급하다, 내가 죽었다는 말을 하지 말라는 유언을 남겼습니다. 이는 자신의 죽음이 전투에 미칠 혼란을 막고 마지막 순간까지도 승리를 위한 결단을 내렸던 그의 숭고한 희생정신을 보여줍니다. 자신의 생명보다 국가의 안위와 백성의 생명을 우선했던 그의 마지막 결단은 우리에게 깊은 울림을 줍니다. 이 유언은 단순한 명령이 아니라 자신의 죽음으로 인해 흔들릴 수 있는 전장을 끝까지 지키고 병사들에게 마지막까지 승리를 향해 나아가라는 강력한 메시지였습니다. 그는 자신의 죽음조차도 전투의 한 전략으로 활용하여 군사들의 사기가 꺾이지 않도록 배려했습니다. 이처럼 이순신 장군은 자신의 모든 것을 바쳐 국가와 민족을 지키려 했으며 그 마지막 순간까지도 리더로서의 책임감을 잃지 않았습니다. 이순신 장군의 결단력과 리더십은 현대 사회에도 많은 교훈을 줍니다. 첫째, 그의 도덕적 리더십입니다. 정치적 압력과 부패 속에서도 도덕적 기준을 지키며 청렴함을 유지했던 그의 태도는 현대 사회의 리더들이 갖춰야 할 중요한 덕목입니다. 특히 투명성과 윤리 경영이 강조되는 오늘날 이순신 장군의 청렴함은 모든 조직의 리더들이 본받아야 할 핵심 가치입니다. 그는 개인의 이익이나 안위보다는 공적인 책임을 우선시하며 어떠한 상황에서도 원칙을 훼손하지 않는 강직함을 보여주었습니다. 둘째, 공동체 의식입니다. 개인의 이익보다 공동체의 이익을 우선시하는 헌신적인 자세는 조직과 사회를 이끄는데 필수적인 덕목입니다. 이순신 장군은 자신의 생명을 걸고 백성과 국가를 지켰습니다. 이는 현대 사회에서 팀워크와 상생이 강조되는 이유와도 일맥상통합니다. 리더는 단순히 목표 달성만을 추구하는 것이 아니라 구성원들과 함께 성장하고 공동체의 발전을 위해 헌신해야 합니다. 셋째, 끊임없는 준비의 중요성입니다. 전투가 없을 때에도 병사들을 훈련시키고 무기를 점검하며 위기에 대비했던 그의 자세는 오늘날 우리가 예측 불가능한 미래에 대비하고 끊임없이 역량을 강화해야 함을 시사합니다. 준비된 자만이 기회를 잡을 수 있다는 평범한 진리를 그는 몸소 실천했습니다. 평소에 꾸준한 노력과 철저한 준비가 있었기에 그는 위기 상황에서도 흔들림 없는 결단을 내릴 수 있었고 결국 승리로 이끌 수 있었습니다. 그 변화는 현대 사회에서 끊임없는 학습과 혁신, 그리고 미래를 위한 준비는 생존을 위한 필수 조건입니다. 넷째, 위기관리 능력과 통찰력입니다. 이순신 장군은 절체절명의 위기 속에서도 냉철함을 잃지 않고 상황을 정확히 판단하여 최적의 전략을 수립했습니다. 명량해전에서 보여준 그의 탁월한 지휘 능력은 단순한 전술을 넘어
상대의 심리를 꿰뚫어보고 지형지물을 최대한 활용하는 통찰력의 결과였습니다. 이는 현대 기업 경영이나 국가 정책 수립에 있어서도 복잡한 문제들을 해결하고 미래를 예측하는 데 필요한 핵심 역량입니다. 다섯째, 부하들과의 소통과 공감 능력입니다. 그는 부하들을 단순한 도구가 아닌 인격체로 존중하고 그들의 고충을 헤아리려 노력했습니다. 이는 군사들의 사기를 높이고 전투력을 극대화하는 데 결정적인 역할을 했습니다. 현대 조직에서도 수평적인 소통과 구성원들의 의견을 존중하는 문화는 조직의 활력을 불어넣고 창의적인 아이디어를 발굴하는 데 필수적입니다. 이순신 장군의 죽고자 하면 살 것이요, 살고자 하면 죽을 것이다 라는 명언은 단순한 외침이 아니라 불가능해 보이는 상황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신념과 용기로 정면 돌파했던 한 영웅의 삶 그 자체를 대변합니다. 그의 결단은 개인의 삶을 넘어 국가의 운명을 바꾸는 위대한 힘이었습니다. 그는 수많은 이들에게 희망을 주었고 절망 속에서도 빛을 찾을 수 있음을 증명했습니다. 오늘날 우리는 이순신 장군의 결단의 힘을 통해 어떠한 어려움 속에서도 포기하지 않고 자신의 신념을 지키며 앞으로 나아가는 용기를 배울 수 있습니다. 그의 삶과 결단은 영원히 우리에게 빛나는 이정표가 될 것이며 우리가 직면한 수많은 도전과 위기 속에서 올바른 방향을 제시해 줄 것입니다. 그의 지혜와 용기가 우리 모두의 마음속에 살아 숨쉬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